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권고현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전자 물성공학 첫 번째 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폰노이만 구조와 뉴로모피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인공 시냅스 구현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고, 세 번째로는 1세대, 2세대, 3세대 반도체의 각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3세대 반도체 구현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참조 문헌을 얘기하며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폰노이만 구조와 뉴로모피 반도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대부분이 폰노이만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폰노이만 구조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하나의 길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고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데이터 처리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로모피 반도체입니다. 뉴로모피 반도체는 생물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된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며, CPU의 연산과 메모리의 저장이 하나의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폰노이만 구조에서 발생했던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 뉴런이 다량으로 모여서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집적도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억하는 원리처럼 뉴런 사이의 전기적인 신호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패턴을 인식하여 이미지, 영상, 소리, 냄새 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런호비 반도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냅스와 맵미스터에 대해 논문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냅스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소자로서 시냅스 사이의 연결성의 강도의 조절로 인하여 자극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냅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STDP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시냅스 전 전기 신호가 시냅스 후 전기 신호 전에 발생하게 되면 연결성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시냅스 후 전기 신호가 시냅스 전 전기 신호 전에 발생하게 되면 연결성의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X축이 시간, Y축을 연결 강도로 두고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RDP 규칙입니다. 이는 시냅스에서 발생시킨 전기 신호 사이의 시간 텀이 작을수록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연결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델타 t가 작을수록 연결 강도의 변화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냅스 맵미스터입니다. 우선 시냅스 소자란 생물학적 시냅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로서 시냅스 사이의 연결 강도의 변화를 저항의 변화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사한 것은 양이온 맵미스터입니다. 우선 플러스 극은 구리나 은과 같이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재료로 구성시키고, 마이너스 극은 백금이나 금과 같이 전기화학적으로 비활성인 재료로 구성시킵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양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압을 인가시키면 플러스 극에 존재하는 구리나 은 원자가 산화되어 양이온으로 만들어지며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항의 변화가 발생되며 시냅스의 인공 스파이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흐른 양전하를 기억하고 유지함으로써 메모리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맵미스터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SNN이라고 부르며 실제 생물학적인 뇌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스파이크라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는 뉴로모픽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라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 뉴런에서 포스트 뉴런으로 스파이크를 보내게 되면은 포스트 뉴런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활동 전이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포스트 뉴런에서 스파이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SNN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매우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AI 알고리즘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부재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진행했던 SNN에 대한 맵리스터의 작동 실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용된 펄스들 사이에서의 시간인 t0의 변화에 따라서 시냅스 맵리스터의 컨덕턴스의 변화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X축은 펄스 사이에서의 시간, 그리고 Y축은 시냅스 맵리스터의 컨덕턴스 변화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펄스들 사이에서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컨덕턴스의 변화량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바이오 시냅스에서 나타나는 SRDP의 규칙이 적용되고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에서의 존재하는 펄스의 선후 관계를 조정하여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y는 x분의 1꼴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STDP의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세대별 AI 반도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AI 반도체는 CPU와 GPU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데이터 연산용으로 쓰입니다. CPU는 기존의 컴퓨팅 과정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였고, 한 개의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GPU는 그래픽 영상 처리 및 고사양 3D 게임에 활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서 여러 명령어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1세대 AI 반도체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코어 부분을 세분화시켜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단순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연산 효율과 소비 전력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2세대 AI 반도체입니다. 이는 ASIC과 FPGA가 존재하며 인간의 뇌신경계를 모방하여 만들었습니다. ASIC은 특정 용도에 맞게 제작된 주문형 반도체로서 파운더리에서 만들어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비 전력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디자인이 된 알고리즘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ASIC을 AI 알고리즘에 최적화한 것이 바로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입니다. 그리고 FPGA는 하드웨어를 재설계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 반도체로서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3세대 AI 반도체입니다. 이는 뉴로모피 반도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뇌신경계를 모방하여 만들었고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뉴로모피 반도체는 생물학적 신경계의 구조를 전자소자로 모방하여 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반도체로서 병렬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도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기억하는 원리처럼 뉴런 사이의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패턴을 인식하여 이미지, 영상, 소리, 냄새 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뉴로모피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뉴로모피 반도체의 한 종류인 핌은 단순히 저장만 하는 메모리가 아니라 연산용 메모리로서 메모리에서 연산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컴퓨터 시스템 내의 역할을 확대해서 기존의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연산의 일부를 메모리에서 수행하게 되면은 프로세서와 데이터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에너지가 소모가 적어지며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3세대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면하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뉴런은 약 860억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인텔사에서 최대 768개의 칩을 결합하여 1억 개의 뉴런을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860억 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직 뉴런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칩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범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로우엔드로 가기에는 너무 크고 비싸서 테크니컬 허들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뉴런과 시냅스의 크기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사용된 내용과 자료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물성공학 첫 번째 턴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